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센터 소장 이유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농업농촌 분야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동했다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국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정혜용 유통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봄에 이상 저온 피해 과수농가 약재 지원에 대한 건을 먼저 보고 드리고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30일 그리고 4월 7일부터 9일까지 그 이상 고온으로 인한 과수 꽂는 개화 시기가 앞당겨져서 꽂는 고사 및 각종 이제 과수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배, 체리 등 5개 품목에 총 249 농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8일부터 19일까지 정밀 조사와 국가 재난 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이용하여 피해 신고 농가 중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농가 신고 확정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헥타르당 약 25만 원 정도에서 총 5,800만 원을 편성해서 그 약재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7월 중으로 약재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까지 선정된 약재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센터에서는 각종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센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 비전과 전략은 상반기에 보고 들은 관계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 도우미 지원과 행복 바우처 등 2개 사업에 50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민 기본소득 지원 등 6개 사업에 259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1차 지급 대상자는 19,001명으로 올해 10월까지 3차 접수를 통해 최대한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적인 사업은 사업 대상자별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서 적기에 마무리하고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주민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 개발입니다. 농촌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해 포승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휴양마을 지원 등 농촌마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14개소에 1억 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포승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1월 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 설계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며 농촌 빈집 정비 계획 용역 준공에 따라서 2024년 본 예산을 반영하여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시 강정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성강변 경관농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3월에 이해 추경에 약 2억 900만 원을 예산 확보하여 상반기 경관작물 유체 및 양기비 파종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관람하였습니다. 7월에는 하반기 경관작물인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가을에도 시민들이 이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 및 영농 환경 개선입니다. 변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8개 사업에 279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환경 개선과 재해 손실 대책으로 9개 사업에 2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밭작물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고 24개소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정 의원님께 상반기 질의하신 직불 농가 지급농 농지 요건 완화 여부 및 완화 홍보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 및 포스터를 배부해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이제 공익직불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짜리 상토 포장 이제 단가가 5,900원에서 6,600원으로 올라서 농가 자부담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회 추경에 포당 6,400원 단가를 적용해서 총 1억 1,600여만 원을 예산을 증액하여 실제 농가들에게 이제 지원을 강화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영농자재 공급 시 외지인 농지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농지 소유자 관계없이 농지법상 적법하게 임대차 계획을 체결한 그러한 경영체 농지에 대해서는 뭐 영농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청자가 주소지가 이제 평택시 하남다는 것은 제약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음 7쪽 과수 원예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과수 화훼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월동해충 방지 약제 등 7개 사업에 27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스프레드 스프레이어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채소 화훼 시설 현대를 위하여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29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삼과 버섯 등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원예 특용작물의 품질 개선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농업 생산시설 기반 확충을 위하여 용배수로 정비 등 5개 사업에 118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호우 대비 용수로 시설 정비를 위하여 3개 사업에 1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공급을 위해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포승읍 농로 확포장에 6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개 사업에 15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업무보고 시 손아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탄면 배수펌프장 개선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그 3월 23일 날 내천 2지구 배수 개선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을 하였으며 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4월 10일 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6월 달 현지 조사 실시하고 현재 세부 실시 설계 및 시행 계획을 승인을 3월 달까지 마무리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일동 내리 저수지 개선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달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향후에 브레인시티 조성 및 주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이제 대비해서 저수지 공원화 추진을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김영주 의원님께서 이제 올해 가뭄 대비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제 관정공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농기 전에 농업용 대형관 10개소를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농복합 농촌 지도 체계 구축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하여 38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언론 홍보 489회, 카드뉴스 27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홍보 활동을 통해 미래농업에 대응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8월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말에 준공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25년 농업인 실용 교육부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경영체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162명과 강소농 경영개선 프로그램 144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경영정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운영 중인 농업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농촌지도 서비스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촌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 2개 사업과 학습활동 사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슈퍼니 농업대학은 포도, 체리 농가 3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현장 코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 및 열린 강좌와 부모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상반기 만료해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행관리기 등 노후 임대농기계 13종 61대를 교체 구입하였으며 트랙터 등 23종 80대를 추가 구입하여 농업인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종별 농기계 교육을 강화해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콩 일괄 기계화 지원으로 밭작물 기계화를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반려인의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개 사업에 6,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지난 5월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건립공사는 지난 6월 계약을 완료하여 7월 18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윤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 착공과 더불어서 수의사를 채용해서 반려동물 치료소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진료소 관련해서 평택시 수의사회와 간담회를 지난 5월 31일 개최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진료 행위는 무방하겠지만 그 위에 일반적인 진료 시에는 개인 동물병원에 피해가 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등에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공공진료소 이용보다는 편의성과 가까운 동물병을 이용하고 현행 방식대로 의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또 의원님들께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예방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예방중심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해서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과 가축 질병 예방 관리, 발생 쪽의 신속한 처리 및 안전한 사후 관리에 31개 사업 44억 1,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과 구제역 일제 접종 실시 등에 28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 분유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 분유 자원화 3개 사업에 7억 5천만 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4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민원을 감소시키고 가축 분유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발생 농가와 중점관리 양돈 양계 농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환경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호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고품질 슈퍼닝 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슈퍼닝 쌀 생산단지는 국내 육성 꽃맞이 1,489헥타르 등 총 4,549헥타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핵심 기술교육 16회 등을 실시하여 현재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지도와 포장 심사를 통해 품질 좋은 원료고기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슈퍼닝 쌀이 지속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보급을 위하여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벼 드문모 심기 시범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자 안정 보급을 위하여 우수품종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 신기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병해충 예찰 방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 검역병과 돌발해충 예찰과 방제를 위하여 3개 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8쪽 올해 6월 말 기준 과수 화상병 누적 현황은 47헥타의 69농가이며 올해는 5헥타의 12농가에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매몰은
12농가 중 11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 작성 이후에 한 농가가 추가 발생하여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책자 자료가 일치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갈색날개 매미충 등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과수화상병 행정물품 공급과 합동 예찰 강화, 동절기 감염 의심주 사전 제거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ICT 기반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시설환경 개선과 스마트폰 보급 등 2개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9억 9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 기술 보급에도 4개 사업 3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 농산물 안전 분석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전 생산과 친환경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4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연간 9종에 4,820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이 다소 저조한 분석 서비스는 직불제나 대표필지 등 실효 채취 시기가 올 10월 이후이기 때문이며 목표는 무난히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농업 시설 재배 토양 환경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농촌자원 활용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과는 조례제정과 공유주방업 등록을 마쳤으며 평택 슈퍼맘 창업 1개소, 또 평택이랑이라는 공동브랜드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 가공창업과 운영과 제품 개발 등 4개 사업 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 음식 연구 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 환경 조성과 가공 제품 마케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시민 참여형 도시 치유농업 확산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가치 공유와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총 252회에 걸쳐 13,423명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시농업 확산 프로그램 5개 사업과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5개 사업,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7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문보고시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팜파티 농장체험 관련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총 2차에 걸쳐서 가치인 농장과 우드팜 스토리의 팜파티 농장체험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차 고려인삼 농원과 농업 생태원 가을 수확 축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올해 농업 생태원 해설사 양성은 올해 3월 22일부터 개설하여서 올해 8월 23일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현재 25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 농업 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농업 생태원의 대표적인 축제인 평택꽃나들은 지난 4월에 5일간 개최를 해서 3만 4천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계절별 경관작물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작부 체계를 개발해서 최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그늘 쉼터 마련과 실외 정원, 또 쌈지 종을 조성해서 편안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정구 의원님께서 상반기 업무보고시 농업 생태원 그늘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서 이제 그늘 쉼터와 장미원 조성하는 예산을 해서 4월까지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을 해서 올해는 장미원을 조성을 하고 일부 예산 남아있는 예산을 배수 및 토공 등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그늘 쉼터 예산을 올려서 이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가을 수확 축제 및 도시농업 전시회입니다. 올해 가을 수확 축제는 도시농업 전시와 연계해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7월 중으로 행사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평택시 먹거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농산물 꾸러미형 지원 사업에 먹거리 시민연대 등 총 8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취약계층 1,400명을 대상으로 현재 42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슈퍼니 마케팅 강화 및 안전 먹거리 제공입니다. 농수산물 브랜드 품질 강화를 위해 165농가의 GAP 인증 검사비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슈퍼니 홍보를 위하여 박람회 등 홍보관 운영 6회를 실시하였으며 직거래 상태 또한 6회 추진하였습니다. 8월에 평택팜 슈퍼밀 구축과 함께 슈퍼니 농산물의 소비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로컬 푸드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 기반 구축과 유통, 소비 활성 1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컬 푸드는 4개 사업에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자 지원과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 명시월된 이충 직매장 증축 사업은 지난 4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9월까지 공사를 마쳐서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8월까지 저희가 그 공사를 마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판넬 자재 수급 지연에 따라서 광급 자재 납품 기한이 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농업인의 적정 소득 보전 등을 위해서 13개 사업에 37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우수한 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4개 사업에 78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53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를 부담을 낮추고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서 농가재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센터 주요 업무 계획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유진 소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업무 보고 중에 제일 귓속에 쏙쏙 들어오는 업무 보고였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난 이제 뭐 행감이나 예산 심의나 또 업무 보고 시간에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었다든지 대안 제시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사안마다 적절하게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업무 보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신선했고 굉장히 좋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추후에도 다른 국소실에서도 저런 식으로 업무 보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뭐 별도로 질문을 따로 안 해도 충분히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굉장히 신선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지간하면 먼저 안 하는데 먼저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7페이지 보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그 공약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도비로 지원하는 네, 정책 그러한 사업이죠? 정책 사업입니다. 예. 이게 평택시 관내의 어린이 이 현황이 한 2만 4천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습니까? 파악한 보는 어린이집은 약 394개소에 한 15,500여 명이고요. 15,000명. 예, 지역아동센터까지 합치면 1,000명 정도 추가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만 4천 명 사업량 이거는 어떻게? 이건 저희가 이제 해석을 그룹 해야 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 연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예.
지역 어린이집이나 이제 뭐 지역 아동센터 뭐 이런 데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예, 예. 이게 전체 뭐 그 예산액을 이렇게 나눠 보면 한 1인당 한 6만여 원 정도의 할당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1년 동안 공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또 어떤 정량의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이 되는지 확인 작업은 정확하게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배급하고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그 공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그 센터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로컬 푸드, 로컬 과일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일단 이 우선적으로. 부분은 저희가 이제 GAP나 친환경 인증 과일 대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제 일단은 경기도에서 이제 출하하는 농가들 걸 먼저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 생산하는 농가 중에서 기준에 맞는 거 그리고 안 되면 전국으로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학부모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좋은 이제 사업인데.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 인지들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그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도 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그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좀 추진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연 임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2022년도 기준하면 저희가 2022년도 기준하면 임대 건수가 뭐한 3,976건 정도, 3,900건 정도요. 예, 4,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분이 한 건만 임대를 하는 게 아닐 거란 얘기죠. 아, 그렇죠. 그렇다면 예, 예. 실제 임대 건수는 3,900건이지만 이용하는 농민 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몇 명이나 됩니까? 임대 지금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농민분들이 전체 농민의 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고 몇 프로 정도나 된다라고 보세요? 전체 농민의 파악은 아직 못 그 해보셨어요. 저희가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농가 데이터를 파악해서 그 자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건 의견별로라든지 한번 그런 파악을 거에서 하실 다시 필요- 별도로 네. 예, 보고 파악하실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지역별로 거죠. 연령별로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그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게 되면 일부 이제 그 홍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좀 부족해서 전혀 모르고 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농민분들 중에 이제 연로하시고 또 운반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 고객이 편향되지 않게끔 어떤 그 홍보도 좀 더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서 뭐 운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충분히 도움을 주어서 다수의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과 보겠습니다. 그 치료 보호소는 그 간담회를 하셨는데 좀 그 치료소 동물 치료소는 동물보호 조금 이제 동물보호 수의사분들 센터. 예, 동물보호 센터 내에 이제 치료소 같은 경우는 조금 수의사분들께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요. 예.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에도 동물병원을 개설 신고를 할 겁니다. 네, 예, 예. 일단은 거기 들어오는 동물에 대해서는 해서 전부 진료가 가능하고요. 말 그대로 보건소 관련 저기에서는 우리 개업 수의사님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취약계층이나 저런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거는 그쪽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넓혀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그럼 결론을 한부모 냈습니다. 가정이나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은 고가의 진료비를 내고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워낙 지금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반려동물을 갖고 계신 그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진료비가 본인들 진료 받는 것보다 반려견 반려묘 진료 받는
그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유기 되는 동물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축산환경 조성 사업에서 가축 분뇨 처리 대책을 평택 축협과 당진 낙농업 협동조합 연계 위탁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예, 평택 축협에서 당진 낙협하고 연계해서 MOU를 맺어서 소규모 농가에 한해서 지금 처리가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당진으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축협하고 저희 시에서 약간 상하차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당진 네. 쪽으로. 축협에서 하면은 축협한테 주고 위탁업체한테 나가는 거죠. 실제 농가한테 나가는 것보다 위탁 처리업체, 장비하고 운반업체, 예,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잘 이해는 잘 안 돼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당진 낙농업 협동조합하고 왜 MOU를 체결하고 뭐 이런 것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평택시에는 지금 공공처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산 군 공공처리장이 지금 평택 축협에서 당진에는 있고 예, 그쪽에 당진 낙협에서 하고 있는 공공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직 평택 축협에서는 공공처리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위탁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기술 보급과 좀 보겠습니다. 꽃맞이 그 품종 수확을 시작했다는 뭐 이렇게 아니 추청하고 같은 이제 시기에 하는 이제 중반 그렇습니까? 선종이기 때문에 예. 그 시기까지 수확 이후에 수확이 됩니다. 꽃맞이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마 조생종, 극조생종 조생이요?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그래서 아마 이 네. 비닐하우스에서 하나 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일부 이제 한수 이북에서는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걸 하고 아니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뭐 비닐에서는 예? 있죠. 있습니다, 소 의원님. 그렇죠. 네. 네. 나왔습니다. 이 꽃맞이 품종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저 꽃맞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그냥 추청하고 달리 키가 작고 수확량이 좀 많은 이제 품종이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좀 선호를 하고 있는데 비료를 이제 많이 뿌리게 되면 미지를 저하갈 될 우려가 있어서 이제 기술보호과에서 지속적으로 농가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안중농협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이제 시장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 꽃맞이에 대한 그 바이어들의 이제 품종 인식 아직까지 또가 아직까지 안 좋아서 저희가 마케팅 활동을 계속 이제 홍보 활동을 할 때는 조금 이제 매출이 오르는데 홍보 활동 하지 않으면 안 온다고 그래서 향후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걸 생각이 됩니다. 슈퍼징 쌀 생산단지에서는 지금 꽃맞이가 한 30% 정도 예, 3분의 1 정도 하는 규모입니다. 거죠. 예. 앞으로 평택시의 주력 품종을 꽃맞이로 하실 예정이신 거죠. 평가의 이제 결과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뭐 단계적으로 이제 그 품종 갱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의 농산물 가공 창업관 이제 운영 실적이 업무 보고 자료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준비 단계라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하셨고 이거를 조금 속도를 좀 더 올려서 어떤 성과를 좀 잘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이 이번에 업무 보고에도 보면 4개 사업에 8억 1,200만 원이라는 이제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실제 창업 한 개소 한 거고 그렇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예,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네. 과연 이 결과물이 어떤지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이거 세심하게 잘 살피셔가지고 성과가 투자 대비 성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과 이충직 매장이 이제 지금 증설 작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전체 매출액이 얼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충직 매장의 전체 매출액이 얼마라고? 예, 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19억 5,100만 원이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행감 때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로컬 푸드 판매액이 19억여 원이고 실제 공산품까지 포함을 하면 60몇 억이었지 않습니까? 2층 직매장의 매출액이 19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실제는 60몇 억이 맞는 거죠. 전체 그렇게 해서 매출 나중에 정산을 해야지. 예. 정산 다 끝난 걸 가지고 2층 직매장의 매출액이 19억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층 직매장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19억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60몇 억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농협하고 연계가 된 사업이긴 하지만 위탁 사업이긴 하지만 왜 우리 것만 19억 원에 대해서만 매출로 여기에선 잡냐는 얘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 매출은 60몇 억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 로컬 푸드 판매액은 얼마다라고 표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렇죠. 향후에는 이제 전체 매출하고 농업 매출 별도 이렇게 하는 거로 그래서 이 회계 처리 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고를 따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 분에 대해서는 이게 알겠습니다, 의원님. 세무신고나 뭐 이런 그 신고분서부터 해서 왜 매출을 잡을 때 보고를 할 때 왜 19억 원에 대한 매출만 자꾸 공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그 2022년도 이제 본 예산하고 추경 사이 추경까지 그 합친 그 농업 예산을 보니까 1,367억 5,900만 원 정도였었어요. 이게 보니까 전 예산 전체 예산 대비 대략 보니까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는 5.02%, 좀 상당히 낮네요. 낮았고 그냥 본 예산 대비로 쳤을 때는 한 6.15% 정도 됐었는데 4차 추경까지를 합친 금액은 전체 예산 대비 한 5.02%가 정도가 였었고, 그다음에 2023년은 뭐 지금 본 예산이 1,396억 8,800만 원, 이 추경 때 63억 8,200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1,460 60억 7천만 원. 60억 7천만 원 그 정도. 그래서 대략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6.03%예요. 네. 좀 의외인데 전 한 7% 정도 거의 근접할 줄 알았는데 예산이 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제가 좀 따로 질문은 드리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또 예산들도 많지만 지금 이제 그 서부내륙 광고속도로라든가 철도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농업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게 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은 조금은 더 확보를 해야 좀 원만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잘 좀 집행부랑 상의를 해서 좀 농업 예산 조금 더 확보를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고 제가 본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 공익형 직불금제로 인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분들이 이제 종종 그 발견이 되고 그랬죠, 그렇죠? 외부에 사시는 외부인들이 평택시의 땅을 매입을 해서 워낙은 이제 정식 계약을 하고 그 임대를 줘서 임대인들이 사실은 직불금을 타야 되는 게 워낙 정상인데 뭐 임대인들이 그렇죠, 임대를 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좀 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주인들이 이거를 타고 그래서 좀 문제가 일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투 보조에 대해서 조금 올해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급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는데 내년도 방침이 어떻습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뭐 지난해보다는 올해죠,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그 읍면동하고도 그렇고 많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만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극히 일부분의 읍면입니다. 뭐 다른 데는 이제 그렇게 제도가 정착이 돼서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 이제 그 사실 농지법에서 어떻게 보면 위반이죠. 그 이제 불법으로 임대차가 이제 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잡아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형사사건이나 이런 데 연루돼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나 다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농지법 위반이 안 되도록 뭐 어쨌든 임대차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불법으로 다 해서 구두상으로 이제 임대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이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 뭐 이장협의회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읍면농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대받는 사람이 당연히 경시에 등록을 해서 직불금도 받아야 되는 게 전 맞고 상토도 지급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그게 봐요. 아니 그런데 임대료는 받고 주인이 땅 주인은 임대료도 받고 또 거기다가 직불금도 본인이 타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실제 농사짓는 임대 받아서 농사짓는 분들은 직불금도 못 하고 또 거기다가 뭐 상토 지원 같은 것도 못 받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그 지금 임대를 받아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토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지만 그걸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그 땅 주인들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우리 또 대부분 임대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평택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철저히 좀 이거는 대응을 좀 내년도에 해주시길 좀 잘 바라겠습니다.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홍보를 예. 열심히 해가지고 예, 예.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요. 예, 예. 불법 임대차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그 뭐 이용행위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뭐 불법 행위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8조 개본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 부분인데 그 뭐 다른 거는 제가 주문할 건 없고요. 뭐 잘하고 계시는데 농기계가 이제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들 좀 고쳐서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그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이 있는데 축산과 제가 사실은 그 행감 때 좀 되도록이면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려고 좀 부드럽게 좀 그 당시에 지적을 좀 했는데 뭐 동물 놀이터들을 하는 거는 좋은데 또 수요도 많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절차는 지켜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을 할 때 반드시 절차를 좀 먼저 밟아서 이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법규 준수해서 관련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24쪽 그 슈퍼닝 그 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 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성면에 보면 이제 종자보급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종자보급소가 있고 지금 이제 삼성 배후단지 그 조성하는데 어디냐면 국제병원 맞은편 쪽이죠. 그쪽에 이제 앞으로 그 삼성 배후단지로 해가지고 아마 그 공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종자보급소에서 지은 창고인가 있죠, 그렇죠? 토종 종자은행하고 예, 작물 그렇죠. 재배 예, 시험포가 재배하는데 있습니다. 예. 얼마 안 됐는데 거기가 이제 분명히 보상을 또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닝 쌀을 그 생산단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그것이 이제 그쪽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오성의 종자보급소도 좀 오래됐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그 대비책은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정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항상 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이천이나 뭐 그런 다른 쪽으로 왜냐하면 좀 이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그 슈퍼닝 쌀 생산단지가 이제 이쪽에 많이 있다가 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오성 쪽 그쪽에 종자 최종포 종자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이제 최종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우려를 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달 말에도 종자관리소장하고 업무 협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근데 분명한 어필하도록 거는 하겠습니다. 그 아마 종자보급소 측에서도 혹시라도 이제 그쪽이 만약에 이제 보상을 받게 되면 지금도 그 건물이 노화가 됐기 때문에 어딘가는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마냥 오성 쪽에 아니면 평택 쪽에 어딘가에 질 거냐, 다른 데로 갈 거냐 이런 상황이 올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준비를 좀 해주시고 이 종자보급소가 본래는 이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게. 현재도 경기도에서 있고 전에는 이제 경기도 예. 농업기술원에서 예.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 소속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검사를 할 때 보면 그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산 쪽에서 와서 그분들이 뭐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맞나요, 그게? 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좀 상당히 여러 가지 까다롭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 이런 또 민원들도 있어요. 물론 이건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 소관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가 협의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이게 좀 그 합격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작년에 아산 충청도 지역에서 이제 심사를 보는 분들이 이제 바꿔서 함으로 해서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한번 좀 그 농민들 여론도 한번 들으셔서 한번 어떤 문제가 있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를 축산반려동물과에서 하나 질의를 좀 한다는 게 빼먹고 가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22쪽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이 있는데 워낙 이제 2021년 3월 25일 날 그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제 퇴비 부숙도 검사가 상당히 의무화가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제 그 농가를 운영하는 게 뭐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적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자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갖추기도 쉽지도 않고 또 부숙도 검사를 위해서는 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부숙도 검사가 워낙은 가축분유 배설 시설에서 그 허가 농가는 1년에 2번을 하고 신고 농가는 1년에 1번 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 축산분유 처리장이랑도 또 연결되는 문제예요. 이걸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농협 측에서 한 50톤 정도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오성이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그걸 짓게 되면 한 100톤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청북이 한 220톤 그쪽에 짓는 게 네, 도합해봤자 한 370톤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일 우리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축산분유량이 한 1,900톤 정도인 거로 알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00톤 했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농가 자가 처리가 또 있었습니다. 예. 농가 자가 처리가 지금 정화방류 시설이 26농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퇴비장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반 이상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900톤에서 반 정도는 뭐 자가 처리가 한다 해도 실제 한 뭐 900톤 정도는 그 저기 축분 처리 처리장이 양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네. 양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주민들은 거부감이 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고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중장기적이라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대부분 이제 뭐그 소를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 그 돼지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이 돈분이 사실 액분이 많다 보니까 그 냄새들이 이제 몸에 달라붙고 습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냄새가 사실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나요? 좀 좀 상당히, 냄새가 예, 많이 나죠. 약한 그렇죠? 기운이 있고 그런데요. 예, 다른 가축들은 좀 많이 날아가는데 네. 이게 오성 쪽에 많이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청북도 있지만 이게 근데 이게 관광단지가 지금 오성 쪽 그 저기 평택강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좀 형성될 소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한번 이런 거에 대한 뭐 용역 같은 거를 한번 시행할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저희가 벤치마킹 그래서 하고. 지금 축산환경관리원하고 축산농가 이 악취방지 시설이 제일 시급한 농가를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 농장에 대해 문제점이 뭔가 컨설팅을 실시해서 그 농장에 적합한 처리 방향을 해서 지금 내년도로 지금 저희가 농림부 공무사업에 지금 3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점관리 농가에 대해서 저희도 악취 방지를 위해서 지금 농림부에 지금 중점관리해서 경기도에 30억을 신청한 상태고요. 그건 좀 축산환경관리원하고 적극적인 컨설팅을 이루어서 좀 악취 방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아니 각각의 농가들도 뭐 지금 그 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이제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평택시의 정책적 방향을 한 번 정도는 타시도도 한번 벤치마킹하고 앞으로 아까 마냥 축분 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반대 또 여론도 많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의 어떤 한번 큰 틀에서의 용역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도 평택시에도 16농가 지금 악취 방지 중점 농가가 있는데요. 관리 농가가. 그 농가에 대해서만이라도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해서 시내권부터 말 그대로 악취 방지 16개 농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그 농가만 해결된다고 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지도과하고 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중점적으로 좀 악취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제가 축산 분야라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농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제 미생물 시설 확대라든지 그런 분들 연계하고 또 하반기에 이제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전체적으로 축산 규모가 6개 정도 되는데 다른 시설들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가지고
그런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제가 좀 더 당부를 드리고 좀 뭐 질의는 좀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 지역구가 서부 쪽에 있다 보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항상 부딪히는 데가 단체 기관이 어디냐면 농어촌공사예요. 이게 농어촌공사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문제를 이제 뭐 돈이 없다고 해서 다 안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저희나 집행부한테 자꾸 가고, 그러다 보면 또 안 해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자꾸 엉뚱한 데로 자꾸 이게 가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 하니까 뭐 이해는 좀 하겠는데, 문제는 농업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평택시 땅에서 우리 평택시 소관인 어떤 그런 토지나 그런 농경지에 대해서 해야 될 돈들이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그 부분까지 돈이 많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좀 어렵고, 이게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예산도 좀 부족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파생이 돼요. 저도 이제 농어촌공사 거기 대의원 회의에 가끔가다 들어가서 내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 농어촌공사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 예산 확보 면에서. 그래서 농어촌공사랑 한 번 정도는 좀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 쪽에서 그 시설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뭐 국회의원을 통하든 어디로 통하든 해서 좀 시한테 오는 그 부담들을, 부담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부담을 주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야 평택시도 좀 우리가 진짜 투입해야 될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좀 말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농민들 하는 말을 자꾸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면 또 부적절한 것 같아서 얘기는 좀 못하고, 한 번 정도로 한번 농어촌공사랑 정기적으로 한번 협의를 좀 거치고요. 이분들은 아예 의례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한테 시에서 좀 해주십시오. 시에서 좀 아주 그냥 이게 관례화가 됐어요. 관례화가. 조그만 거를 좀 부탁을 해도 본인들이 해야 될 그 관리 업무인데 거기서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다 거기다 그쪽으로 다 또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정기적으로 한번 좀 그 협의를 하셔서 좀 우리 시의 부담을 조금 줄이고 그쪽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좀 서로가 좀 장기적으로 한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기 농업정책과나 다른 데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정책적으로 한번 좀 갖는 그런 시간들 좀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예. 개최해서요. 조만간에 8월 중으로 한번 저희가 지부장님과 만나가지고 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모니터링하고 없더라고요. 협의하도록 기관 하겠습니다. 예산 쪽으로는 거의 뭐 잡지를 않아요. 잡히지도 않고. 안 되면 뭐 네. 같이 공동으로 농업종사 이제 기술센터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예. 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보충 뭐 질의를 제가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강정구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이제 11호 거의 뭐 농로드 뭐 여러 가지 거의 뭐 저도 지금 회의를 가끔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농어촌공사는 뭐 항상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이제 일관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저희 평택 지역 같은 경우도 이 개발에 따른 뭐 농지 대책 조성비 같은 거는 뭐 거의 다 그 농어촌공사에 납부하잖아요. 그럼 이제 환원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언급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좀 이 농지 관리도 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7페이지에 보면 과수 원예 특용작물 생산 지원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위에서 6번째에 보면 화훼농가 상토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그
선정 농가가 63농가 중 공급이 19농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상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상토는 화훼 농가에만 상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원예 농가로서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예. 다른 데도 시설 채소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체제 다 하는 거죠. 아니 네, 그렇습니다. 그 농협 그 영농 뭐 저기 조합이나 영농회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는데 상토를 뭐 신청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농협이나 이런 데 통해서 이 그 상토를 보급하라고 이런 걸 확대 그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지 그 부분 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 농협에서 영농회라고 해서 영농 조합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협을 통해서 가끔 조합원들한테 상토를 신청할 사람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뭐 꽃은 뭐 가지 뭐또 신청하라고 이제 늘 이러는데 이 상토도 이거를 뭐 신청할 분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농협 우리 저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이제 원예 부분 같은 경우는 예. 농협을 통해 가지고 뭐 예. 이제 슈퍼닝 농산물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예.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훼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을 통하는 건 아니고요. 예. 화훼 농가는 이제 그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화훼 농가에만 상토 지원을 해주는 건지 저희들은 농사를 잘 안 져보니까 이렇게 보면 상토라는 것은 그 비료와 비슷한 다양한 그 농작물 성장시킬 수 있는 이렇게 보니까 배합된 흙이라고 이렇게 지금 정의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또 혹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코코피스하고 피트모스라는 이런 그 배합 이거 상토라고 해야 되나요? 비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비료나 상토가 아니고요. 이제 저 상토를 만들다 보면 예. 그 영양성분이라든지 흑성분, 인공 이제 토양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피를 늘려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한 코코피트라든지 피트모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글쎄요. 비료 성분은 없는 부분이고요. 없는 건데 이제 무공의 어떤 그 흙인가요 이것도 그러면? 상토라고 또 생각하시면 그냥 되세요. 이것도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서 볼 때 뭐 등록되지 않은 이게 뭐야 쿠드라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무등록인데 이걸 농가한테 배포한 사실이 이게 조금 매스컴에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죠 그러면? 글쎄 저희들은 일단은 그 사항 자체는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셔갖고 알게 됐고요. 한번 예.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통해서 예. 미등록된 데가 이제 공부를 했는지 한번 좀 볼게요. 한번. 우리가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보고라든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제 모르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모르는 거 물어봐도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5페이지에 보면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이게 12개 사업에 160억 6,400만 원이 이렇게 이제 계상이 됐고 이거를 보니까 이제 추진 실적을 봤어요. 이번 혹시 이렇게 보기에 그 용수 배수 공급 뭐 배수로 시설 용수 정비 이 사업에 쓰는 돈인데 혹시 이번 피해에 우리 관내에 농업을 전담하고 계시는 농가의 어떤 피해 상황 같은 거는 어떠신지요? 이번에는 사실 예. 비가 이제 뭐 남부 쪽에는 조금 내려가지고 예. 저희들이 비가 와서 일반 뭐 저기 시설들은 좀 피해가 있었는데 농업 시설들은 크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한 벼는 8.7헥타 정도가 이제 그 침관수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밭작물이 한 0.4헥타 그리고 특작이 한 0.2헥타 이렇게 해가지고 한 9.3헥타가 조금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농수로나 이런 데는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수로 쪽에 피해가 입어서 그렇죠. 창갈천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가 무너져가지고 네네.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지금 아직 장마가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이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서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물론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그
금암 그 산업단지 뭐 이런 쪽에서 물의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이게 그 마두리아하고 그쪽에 이제 막 침수 현상 같은 게 막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배수 펌프장이 너무 오래되고 저기 노후화돼가지고 이게 시설이 작동하지 않아서 진짜 위험월 시기까지 이게 도달해서 이제 다행히 뭐 그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랬는데 요런 것도 물론 이제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은 아니고 수자원공사 이런데 이제 소관이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뭐 다 이번 주까지 뭐 강수량이 보니까 뭐 200mm 이상 뭐 또 뭐 170 이렇게 그 예상이 돼 있더라고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예산도 있겠지만 이게 보니까 7개 사업이 농업인 생산 기반 시설 확충하고 호호 대비 용배수로 정비 추진, 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7개 사업이 이게 철저하게 이게 좀 대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또 다가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후 현황에 대비해서 농업인들이 그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들이 소득 등에 기여하는데 좀 노력을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내천 아까 이제 예. 배수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아까 초반에 이제 우리 저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작년에 피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내천 이지구에 대해서는 배수 개선 사업이 이제 네. 추가로다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기본 조사가 실시가 이제 됐고 내년 2024년 3월까지 이제 그 기본 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공사는 한 2025년 4월달에 이제 공사 추진이 될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게 기반이 됐던 게 기존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이제 실시하는 것들이고 지금 내천 배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느라고 예, 지난번 비가 왔을 때도 보니까 예전 같으면 혼자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그러셨는데 네. 몇 분이 한 6, 7명이 하루 동안 그 서로 교대해 가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근무하는 것도 봤고요. 굉장히 관리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네. 충분한 예산이 이제 확보될 때까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에서 질의된 사항이고요. 다음은 그 16회 네, 예. 우리 저 김영주 의원님께서 좀 그 지적을 해서 제가 아까 한번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예를 들어서 현덕을 한번 예를 들을게요. 그 현덕에 보면 그 저쪽에 그 평택구로 가는 도로들 좌측으로들이 대부분 침수가 돼요. 침수가 이제 무천이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침수가 거의 되는데 제가 침수 될 때마다 아침에 나가봤어요. 장화 신고 한번 나가보면 이게 내 생각이 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이게 이제 그 어떤 뭐 준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왜냐하면 거기를 보면 도대천이 엄청 큰 도대천이 지나가요. 그러면 엄청 큰 도대천에서 물이 압력이 엄청 세게 내려가는데 대부분 다 이제 소하천들이 다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90도로 만나요. 90도로 만나는 데서 수문을 열으면 이 물심에 의해서 이게 못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90도로 만들지 말고 끄트머리에서 약간 좀 밑에 쪽으로 향하면 이 물이 내려가는 힘에 의해서 이게 또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딸려서 내려갈 텐데 이게 90도로만 꽂고 수문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도대천 같이 이제 큰 천들이 비가 이제 많이 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들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수문 자체에 이제 자동 수문이 있고 그래도 역류 현상이 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역류 현상이 일단은 나오고, 그게 맞게 돼요. 그래서 물이 제대로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침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끝에 쪽에서 오다가 약간 좀 방향만 틀어주면 물이 내려가는 물심에 의해서 이 소하천들이 이 약간 이제 비스듬히 내려가니까 물심 쪽으로 향하니까 같이 휩쓸려서 나갈 것 같은데 90도로 오면은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받질 못해요 진짜. 이 물심 때문에 받질 못하니까 아까 말한 역류 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들은 다 넘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게 물론 대하천들은 경기도 소관이지만
한번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한번 잘 좀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맞지 않나. 근데 대부분 농민들도 다 그 얘기를 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잠깐만요. 예. 일단 지금 제가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좀 이게 진행 중에 혹시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하시면 이제 다른 타 위원님들께서 좀 이 저 본 위원장한테 좀 발언 기회나 질의 시간을 좀 얻어서 좀이 맞아요. 좀 원래 얻고 그렇게 해야지.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 질의하시다 보면 또 리듬이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끊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위원장님의 그 발언권을 좀 얻어가지고 하면 이제 하시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배수 펌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진이천 유원지가 또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받고 제가 어제 이제 가봤는데 이만한 비에 그 침수 현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대책이 미비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동 저수지 수자원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기술에서 운영하는 그 배수 그거를 물을 수문을 열 때는 꼭 24시간 소통이 되면 이렇게 침수 피해가 별로 안 일어난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두리하고 그쪽 무슨 천이죠? 내천리 이런 쪽도 24시간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해서 그 수문을 열고 닫고 이거를 준비 태세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진이천 유원지는 이만한 비에는 별로 이렇게 침수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가보니까 홀라당 물에 다 잠겨가지고 거기 또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것도 24시간 대비하는 이런 물론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평택시의 집행부 각 과에서 이런 거를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꼭 마음속에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16페이지에 농촌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가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 17페이지에 보면 그 추진 계획에 보면 품목 아카데미 교육 중 토종 종자 그 화에 대한 토종 종자 보급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여기 뭐 육회 교육을 실시해서 120명한테 교육을 시작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시에서 보존하고 있는 우리 토종 씨앗이라든가 토종 종자에 대한 가지수는 몇 가지나 보유하고 있으신지요? 시에서 뭐 자체적으로 길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 종자는 없고요. 없어요? 각 개발 이제 농가별로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자관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종자 은행에 예. 이제 평택시 이제 농가에서 수집한 예. 그런 종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종자 숫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고요. 이거 기술센터에서 이게 네. 그 보존은 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치유농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체험 농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 정도 보존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기술센터의 그 어떤 자격 미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보존을 해주시고 그럼 검토해가지고 예. 반영한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 때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공원을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토종 종자 그 식재를 해서 그 어떤 시설이나 어린이들한테 그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타시군에서도 이제 얘기가 들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의 요양 시설 같은데 저희들이 그 잘됐다고 가보니까 거기 치유 농업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만에 보유하고 있는 토종 종자를 심어서요 그 어르신들이 각자 키우고 심고 키우고 수확을 하면서 어떤 그 마음의 안정감을 얻으면서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에서 치유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그 기술센터에 농협 생태공원이 있죠. 네. 여기에 그 외래종, 꽃 수입종, 꽃, 풀 많이 심어요. 어떤 한 구석이라도 우리의 토종 씨앗 같은 거 작물 이렇게 보면 옥수수도 있고 감자도 있고 졸이라고 그러죠. 부추라고 그러죠. 이런 졸 같은 것도 있고 개구리 참외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어른 남녀노소가 다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그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주시고
꽃도 이렇게 보면 막 외래 무궁화라도 장미 화려하죠. 예쁘고 뭐 수국 탐스럽고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도 채송화나 봉숭아, 뭐 초등 해바라기, 분꽃, 접시꽃, 뭐 백일홍 같은 이런 우리 토종꽃을 보면 저희도 굉장히 반갑죠. 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할 때는 막 그리운 생각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종 그 종자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 우리 보급 기술센터에서 이런 종자도 보급도 하시고 생태 공원 같은 데도 이런 것도 좀 식재를 해서 시민들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그 텃밭식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하여튼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이번에 다시 되신 우리 소장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 이제 제가 생태원을 설계를 할 때 예.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켰는데 길 옆으로 이제 상자 텃밭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작물이라든지 그렇죠. 농작물에 이게 농업 생태원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사실 현재까지 그런 부분보다는 주로 이제 시민들을 위한 이제 그 볼거리 경관 쪽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뭐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종 종자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핑크뮬리나 뭐 이런 화려한 뭐 외래종 뭐 프레드고 꽃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옛 것을 추억할 수 있는 이런 생태원이 조성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봐주면 반려동물 보호 복지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그 우리 동물보호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가 이제 완전 완공이 됐어요 지금 도로. 아직 완공은 안 됐고요. 예. 착공해서 11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시일이 많이 걸리네요. 이것도 그 400m인가 몇 미터뿐이 안 되는 이게 거리인데도. 네, 그렇고요. 공사는 지금 건축 설계 끝났고 이제 업체 선정해서 올해 지금 17일 날 이미 착공은 했습니다. 어디 그 저기 센터 진입도로? 진입도로는 5월 달에 착공했고요. 예. 보호센터 센터 착공이 7월 17일 날 착공했습니다. 예. 예, 건축 공사 착공한 이게 거죠. 꽤 오래 됐어요. 지금 보면 이게 그 한 3년, 4년 정도 얼추 경과가 됐는데 우리 8대 때 2019년도 때부터 이게 네, 이제 19년도 저희가 중순에 착수해서 지금 이제 올해 착공하고 내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5년 글쎄, 정도 이게 이제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뭐 동물 애호가들이 우리 평택시에 지금 몇 분이나 계셔요? 반려동물 키우고 계시는 저기 그 인구 세대가? 지금 저희가 한 27만 세대 되는데요. 예. 거기에 약 한 7만 가구 정도에 15만 정도가 기르고 추정을 했는데요. 지금 네. 이 등록돼 있는 농가는 한 2만 9,900가구 정도에 4만 2천 도가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뭐 1,000만, 1,200만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고 이런 이제 보도도 저희도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점점 그 뭐라 그럴까 저출산으로 이렇게 돼 가면서 이 동물 보호 대리 만족을 이렇게 느끼는 세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 센터라든가 동물 보호에 대한 어떤 복지 제도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더 쓰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취약 돌봄 가구의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이 이게 이제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을 가게 되면 우리 사람이 일반 의료보험보다 일반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많이 이제 비싼 가격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이게 동물 키우는 인구수도 많아지고 동물도 많이 이제 병원도 많이 찾게 되는데 동물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축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농림부에서도요 그 예. 사항을 알고요. 예. 전국적으로 이제 그 수가별로 예. 의료 수가별로 말 그대로 이제 치료가 무슨 치료에 대해서 수가별로 그거를 지금 규정을 정하려고 농림부에서도 입법 예고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여유가 닿고 우리나라가 더 동물 복지에 더 진짜 그 문화 국민으로 간다면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반려동물들이 이제 죽음을 맞게 돼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죠.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한 7, 80만 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 그 보호 시설에 있는 그 소외계층 최하의 장례비가 7, 8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시설에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거 정도하고 얼추 비슷할 정도로 이게 동물 그 장례비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얼추 비슷한 이런 동물 복지 제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동물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으시려면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더 크게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그 친환경 실포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실포증 기존 실포가 300평방미터 13도 90평 정도가 됐고 신규가 630평방미터 191평 정도가 돼 있고 무경운 실포증이 한 700평방미터 211평 정도가 있는데 이게 무경운 실포증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농사를 질 때 경운이라고 하면 밭을 갈고 엎고 하는 걸 경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 무경운은 없을 무자니까 예, 경운을 하지 않고 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자를 파종하거나 재식을 해서 그대로 그 다음에 작물이 자라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한 곳에 밭을 흙도 객토도 하고 상토도 하면서 경작을 품종을 돌아가면서 이게 경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에 설명을 보니까 이게 그냥 같은 해에 같은 식물을 계속 심어도 이런 쪽은 괜찮다라는 이런 설명이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같은 작물을 재배 방법을 토양 유실 감소도 시킬 수도 있지만 수분과 유기물을 증가해서 생산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농업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곳에 우리가 벼를 계속 심으면 벌써 이모작이라고 해서 보리도 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작을 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그런 경작을 바꿔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계절별로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예. 이제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 수선화, 양귀비, 코스모스가 피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수선화 피고 이제 양귀비 피고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거기 때문에 종자를 같이 이제 파종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그렇게 같이 하고 예. 나중에 이제 뭐 가을에 이제 뭐 다시 다른 종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매번 하다 보면 이 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종을 해가지고 이식을 한다거나 그렇게 그렇죠. 하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방법을 쓰게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를 한 거죠. 생태원의 다양한 꽃들이 네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꽤 성공적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네. 답변을 좀 예, 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농촌장학과에 있으면서 이제 시범적으로 했던 친환경 농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게 이제 토양 관리가 양분 관리가 되어야 예. 경운도 하지 않고 어떤 이제 다시 새로운 씨를 이제 집어넣고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양분 관리가 되어진 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의 이제 그 관행농법으로는 이게 힘들어요. 예. 힘들어서 쌀겨하고 왕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깻묵하고 섞어서 미생물이랑 처리되어서 이 처리된 유기물이 밭에다가 들어가 줘야 이게 경운하지 않고도 거기에 비료라든지 제초제라든지 이런 걸 섞지 않고 수선화 심으면서 양귀비 씨를 같이 뿌리고 그 다음에 수선화가 지고 나면 양귀비가 피고 양귀비가 질 때쯤에서 코스모스 씨를 바로 그 위에 뿌리면 양귀비가 쓰러지고 코스모스가 피어오르고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방법을 그 유원지 같은데 꽃을 계절별로 식재할 때 이런 방법을 좀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말씀드렸듯이 양분 관리가 되어지는 조건이어야 되는데 이 양분 관리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경운은 하고 비료를 넣고 토양 살충제 넣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일단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여기 기존 그 실포증에서 생산하는 품목 중에서 쌈내초, 고추, 감자 등 뭐
여러 종류가 좀 있는데 이거 수확물을 평택시 로컬푸드뱅크에 기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어서 뭐 이렇게 기부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것도 예. 이제 친환경 실증포에서 저희들이 그 여러 종류의 이제 농산물을 봄에 심고 또 여름에 심고 가을에 심고 돌려서 이제 윤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관에서 하는 농산물을 직원들이 먹을 수 없고 판매할 수 없다. 아. 굉장히 좋은 정말 말 그대로 유기농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1년도부터는 나온 생산물들을 푸드뱅크에다 1년에 한 두세 번 기증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이것을 유기농업 동호회가 이제 저희 시청 직원들이 희망하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예. 공부하면서 해보자 그래서 나온 농산물을 다시 또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기술센터에 그 키우는 그 하우스도 있었고 야생에서도 키우는 데가 있는데 식물들이 굉장히 그 성장이 잘 되고 열매도 실하게 열리고 뭐 그냥 탐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방울토마토도 봤고 가지인가 뭐 이런 것도 좀 봤고 이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실하게 잘 컸어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판매가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뭐 먹을 수도 없다 하니까 그러면 로컬 푸드 뱅크 아니야 로컬이 아니라 푸드 뱅크 이런 쪽에 기부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 부분은 또 다른 게요. 예. 저희가 이제 시험 연구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시험 연구포에서 생산한 것은 로컬푸에다가 그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건 아니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어떤 시험구를 실시를 해서 재배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평가를 한 후에 나온 작물들은 저희들이 세외 수입을 잡고 있어서 네. 외부에 판매는 안 되고 직원들한테만 이제 양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직원들한테 판매를 해서 그 부분은 세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알았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평택시 농협기술센터에 발전하는 우리 농협기술센터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마지막 그 질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산수 의원님은 다음에 또 질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우선 그 이우진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유통과 정혜용 과장님 영변을 축하드립니다. ABB 집행계획의 그 이상 저온 피해 과소농가 약재 지원 정책이 물론 이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피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상건희 의원님들이 농촌 체험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농촌 체험. 상건희 의원님들이요?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서 체험장을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건희 의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지금 농업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2쪽 보시면은 농업인 교육권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 그 교육권 건립이 3층 지상 3층에 연면적이 1950평방미터 약 한 590평 정도 되면 층당 약 한 200평 정도 되는 거죠. 200평. 전체적으로 뭐 층별로 약간씩 이제 면적 예, 차이는 예, 좀 있습니다. 그럼 1층은 용도가 뭐고 2층, 1, 2, 3층의 용도를 대충 좀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층은 식당과 기사실, 사무실, 회의실, 또 농업정보자료실, 그리고 화장실, 기계전기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은 이제 강의실 위주입니다. 소강의실과 중강의실, 분임토의실, 그리고 3층은 전산교육장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본관의 대회의실은 그대로 대회의실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대규모 인원들이 교육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장기를 보시고 좀 예산 투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10년을 내다보고 예산 투입을 해놓은 거와 뭐 5년을 내다보고 예산 투입을 해놓은 거와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무대 시스템이라든지 뭐 책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시군의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을 좀 하셔서 훌륭한 그런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보리 재배 면적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리 재배 면적?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 파악을 못해서요. 네. 예. 네, 저희도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면은 콤바인이 보리 벼 콤바인은 뭐 다들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자가 콤바인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보리 재배 면적이 양이 적다 보니까 콤바인을 사서 보리 재배를 하는 농가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리 재배를 하시는 농가는 연 이모작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보리를 수확을 하고 나서 바로 모내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어렵게 농사를 져놓고 나서 수확 시기에 제때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 뭐 사계절이라는 우리 국내에 사계절인 계절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계절 계절이 아니고 우기철과 겨울철 이렇게 아마 계절이 좀 이렇게 치우쳐가는 것 같아서 그 시기를 놓치면은 그 농가에 보리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조사를 좀 하셔서 필요한 보리 수확을 할 수 있는 콤바인이 준비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별도로 준비하는 계획을 한번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서비스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자동 세척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네.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 보시면 이제 끝맞이 아까 이은하 의원님 자리에 안 계시네. 1453헥타에 지금 모내기를 했다는 말씀이죠. 예, 식재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뭐 병해충에 대한 이런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작황은 좀 영한 편인데 이제 네. 일부 꽃맞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수확성이 있다 보니까 생육 후기에 입지문이 마른 병, 옛날 문고병이라고 표현한 그게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 이제 방제를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택의 벼 농사가 고시가리하고 이제 대부분 많이 농사를 했던 부분이 고시가리 추청이었었는데 추청이 없어지고 이제 고시가리하고 꽃맞이만 수매를 한다는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슈퍼니 단지에 들어가는 품종이 이제 추청해서 꽃맞이로 이제 네. 변경이 된 거고요. 근데 기타 다른 이제 참돔이라든지 꽤 많은 이제 품종들이 농가들한테 재배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우리 농가에서 처음 수확을 걷는 해이니까는 우리 농업인들이 실망을 하지 않게끔 우리가 이 꽃맞이 벼 품종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수확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병해충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은 가을 수학 축제 도시 농업 전시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평택시 음식문화 축제가 같이 이제 겸비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 축제는 평택시 예식업에서 이제 했던 축제인데 지난해부터 지난해는 평택시 로컬푸드에서 주관해서 했었고 올해는 이제 올해도 로컬푸드에서 하는 거죠? 올해 계획으로는 이제 식품정책과에서 로컬푸드 재단에 네네. 이제 업체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하고 뭐 가을 수학 축제 행사하고 겸비해서 하는 행사인 만큼 아마 훌륭한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은 그 생명농업센터 농업인회관 내에 부활체험관 1층에 VR 체험관이 있는데 요거 지금 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당 뭐 몇 시간 아니면 월당 뭐 몇 시간 아니면 뭐 그런 개장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VR 체험관은 그동안 이제 거기가 그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인력 자체가 네네. 자꾸만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뭐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뭐 시간별로 해가지고 하기는 지금 아직은 조금 이르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 모집을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시간을 공고를 해서 그때는 운영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그 연령대가 대충 나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그죠? 예, 와가지고 또 너무 어리면 그 올라가가지고 어지럼증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중학교 이상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 학생들보다는 중학생 이상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여기 뭐 인원에 보면 농업정책과가 26명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 뭐 관계자를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자분들을 한두 분 더 추가해서 어차피 그 시설을 할 때 많은 비용을 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인 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장 시간을 좀 확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이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이 쭉 나오는데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체험 마을 쪽에는 저희들이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뭐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뭐 포성, 고덕, 오성, 팽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강정구 의원님께서 뭐 오성면 쪽에 관광개발지로다가 많이 이제 그 저희 평택시에서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축산에 대한 악취 문제 이런 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신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성면 뜰을 경유로 해서 저희가 이제 왜 용인 같은 경우 민속마을이라는 어떤 체험 그런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농업센터에서 꾸며 나가면은 앞으로 우리 평택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단기간의 어떤 그런 계획보다는 장기간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괜찮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에 보면 이제 영구의 회원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897명의 회원이 평택시 농업연구회를 꾸려 나오고 계시는데 각 연구회별로 그 어떤 행사 지원금이 해마다 저나 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 행사장에 가면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신링제도 중요하지만은 예산에 어떤 그 행사를 주관하고 할 때는 예산이 좀 충분히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좀 관심을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올해도 3,14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국비 도비 과장님 예. 이따 끝나고 나눠 주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재배 면적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64헥타 정도가 되고요. 네네네. 쌀보리가 한 57헥타, 그다음에 겉보리가 7헥타 정도 해서 아, 보리? 총, 예, 64헥타 정도 되는 현장입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모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2023년도 업무 계획 잘 청취하였습니다. 일단 평택도 뭐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